김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자, 이제 7월입니다. 이제 네. 여름이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때쯤이면은 이제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네. 또 반대로 너무 더워서 집에 있는 게 휴가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이제 한번 짜보려고요. 그렇죠. 아, 참 그 설렘이 가득한 네. 그런 때죠. 그래도 아름다운 우리 울산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거 좋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울산에 와서 휴가 보내세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맞습니다. 산 네. 바다가 다 있으니까 더 좋은데요. 그럼요. 오늘은 특별히 울산 MBC로 휴가 오신 특별한 한 분을 모셔볼까 합니다. 예, 자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날씨 참 더운데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십니까? 예, 예. 건강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시장님도 건강 비법도 들어보고 오늘 예. 울산의 앞으로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서서 하는 거예요? 아니, 앉아서 할 겁니다. 예. 지금 여기가 지금 너무 활기차고 태화강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태화 강변에서 치맥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좀 이런 행사들 젊은 친구들 많이 놀 수 있는 행사 많이 생겨서 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놀러 오고 울산 재밌는 거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시작해보려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 마도의 축제는 120만 울산 시민의 화합을 상기하는 그런 축제 행사입니다. 320년 전통의 큰 줄 당기기 놀이를 통해서 울산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고 단순히 보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울산의 전통 그리고 문화를 체험하는 참여형 축제여서 문화적이나 관광적 가치도 아주 높은 그런 축제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고 이렇게 시원한 데서 이렇게 공연 같은 거 보면서 하니까 너무 좋고 좋은 추억 쌓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축제 같은 거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거. 네. 화이팅! 아, 네. 태화강변의 시민분들이 멋지게 즐기고 계신 모습이 참 네. 좋은데요. 시장님 한복도 입으시고, 큰 줄 당기기도 너무 멋진데 이날 기억이 좀 징치시는 모습이 아주. 네, 생생하실 것 같습니다. 저게 한복이 아니에요. 관복이에요. 관복. 저 안 입어봐가지고 잘 몰라요. 관복을 입을 일이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저거는 시장이 입었던 옷은 예.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분 좋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짐을 이렇게 치시고 출발신으로. 이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시민들께서 많이 나와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네. 원래 축제라는 게 함께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함께해 주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도이라는 게 별로 재미없는 축제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국에서 착실히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참여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참 잘했다. 네. 그리고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축제에 흠뻑 젖어드는 거 보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젊은 친구들 인터뷰하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한잔 하면서 연인하고 왔어. 그렇죠, 예. 그런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게 그게 축제의 의미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카메라가 가까이 왔는데 젓가락 들고 있기 쉽지 않거든요. 너무 즐겁게 정말 인터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022년 7월 1일에 제8대 울산광역시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이제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떤 만감이 교차한다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뭐 2년 동안 그 일은 열심히 했죠. 그 만감이 교차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열심히 이제 앞만 보고 달려왔고요. 네. 아마 제가 2년 전에
시민으로부터 시장이란 그 권한을 제가 위임받았지 않습니까? 4년간 열심히 시를 위해서 일할 사람, 당신을 한번 뽑아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막중한 그 위임을 받은 만큼 그 소임을 다 했죠. 나름대로는 열심히 소임을 했고, 울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진단을 한번 해보니까 요새 의사 선생님들 뭐 하고 있는데 제가 진찰을 잘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병폐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야 되겠다. 근데 가장 큰 정답은 현장이 있더라. 그래서 현장을 누비면서 울산이 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를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풀고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덜어낼 건 덜어내고 더 할 건 더 하는 예, 그런 모습으로. 자, 뭐 성과는 뭐 이런 것이다. 오늘도 뭐 이야기는 하시겠지만은 네. 이 점이 좀 아쉽더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그 2년 동안 이제 우리 뭐 언론에도 많이 천명이 됐지만은 제가 울산에 안고 있는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부자 도시 울산 도시, 또 젊은 도시 울산 도시, 이걸 한번 만들어서 네. 과거의 영광을 찾는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인구 소멸, 인구 유출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급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는 지원부서, 즉 우리 공무원을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는 부분인데, 이 민선 8기 제가 들어오면서는 일자리는 기업으로부터 창출하는 것이다 해서 기업 유치에 제가 전력을 했죠. 그래서 성과물도 2년 됐는데 한 22조 정도 했습니다. 그래 한 달로 친다면 한 달에 1조 정도씩 했는데 별로 안 놀랐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근 단체장님들하고 저희들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불경이라든지 이렇게 갖고 있는데 거기는 한 3천억, 2천억 하면 맨발 받고 뛰어간다 하더라고요. 유치해도. 그리고 울산에는 보통 뭐 1조, 2조, 뭐 6조 이라니까 눈을 못 감더라고요. 이렇듯 적지 않은 성과물을 냈는데 왜 했느냐? 그런 기업 유치로부터 고급 일자리는 창출하는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 유치하는 그런 부분, 또 하나가 우리가 안고 있는 국토 이용에 대한 부분, 집이라든지 각종 주제들을 좀 완화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이 상위법에 이 명시가 돼 있다고 아예 손을 못 대더라고요. 이거는 입법기관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다. 또 법을 바꿔야 된다. 이래서 접근을 못한 부분을 제가 용기 있게 좀 발로 뛰었죠. 네, 직접 찾아가서. 대통령께도 말씀하고 또 관계 부처에도 말씀해서 네. 지방이 소멸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뭐 30년 전, 40년 전, 심지어는 도정법까지도 몇십 년 전에 제정됐던 그대로 간다는 것은 현실 맞지 않다. 풀어야 되겠다. 푸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아내는 방법이다 해서 그런 걸 많은 부분을 완화를 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성과물이었다. 그다음에 또 아쉬운 점이라 굳이 따진다면은 네. 아직까지 지방 정부란 말을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네. 그래 절름발이 지방자치단체를 하는데 정부란 이야기 들으려면 조세권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는 공권력, 하나는 조세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세권 권한을 중앙정부만 갖고 있습니다. 지방이 안 주니까 절름발임인데. 그러면 중앙만 계속 해바라기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어전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중앙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재정권이라든지 조세권이라든지 지방자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방에 대폭 이양을 해줘야 네. 그 지역에 맞는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뭐 조세 감면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해야 되는데 위에서만 지고 지역 현실도 모르면서 획일적으로만 이 법의 잣대를 갖다 대니까 우리가 걸음을 뛰는 데서 상당히 제약이 있더라. 네. 그래서 그런 걸 중앙정부에서 대폭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양해줘야 된다. 이거 아직 성찰 못 시키는 게 아쉬운 점이 상당히 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업 유치에도 힘쓰시면서 친기업 정책을 또 써오셨잖아요. 네, 네. 앞으로 기대하시는 바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기업 유치를 왜 하겠습니까? 일자리 때문이죠 또. 예. 아예 물론 이제 일자리인데 기업이 들어와야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울산의 산업 구조를 본다면은 약 67%가
기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울산인데 이게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새로운 산업의 대전환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냐. 그동안 울산이 한 60년 동안 대한민국 심장 또 엔진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 산업의 대전환이 없으면은 살아나가기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대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거는 이제 산업의 변천사와 똑같이 에너지 전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기업들은 첨단화, 고도화 시켜 나갈 것이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산업에 대한 부분 에너지 전환입니다. 모든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재생, 전정 에너지를 바꾸니까 또 울산에 살아나기 전 알리백에 저촉을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울산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신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업이라는 게 가장 큰 그 윤리적 도덕이 이윤추구입니다. 기업이. 돈 안 되면 아무리 오락해도 안 옵니다. 그렇죠. 예. 돈 되면은 오지 마시오 해도 노베가도 옵니다. 꽃이 많으면은 벌들이 가고 벌이 많으면은 꿀이 많습니다. 기업은 돈 되는 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댈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버렸죠. 우리가 인허가 과정부터 해서 직원들 파견하고 인허가 단축시켜주고 또 지비를 이용한 국토 이용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완화를 해버렸습니다. 산 땅에 제공을 해주면 기업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그 기업이 유치되면은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일자리가 생기면은 또 그러면 지역의 내수 시장이라든지 경제 규모라든지 이 경제적인 바가지가 넓어지는 부분이니까 울산이 이 꼴을 잘 살아질 것이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기업 유치에 우리 시 정책들을 쏟아내었죠. 예. 자, 그 규모를 확장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요.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좀 꾸준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업을 그대로 아마 변함이 없이 간다면은 세계적인 우리는 이 글로벌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지가 못해요. 기업이 변천하고 변환하고 혁신하지 못하면 못 삽니다. 그래서 있는 기업도 물론 이제 우리가 울산이 문제도 다 장치 산업들이잖아요. 지원을 하고 세제 감면도 해주고 하겠지만은 그럴 수 있도록 R&D 사업이라든지 모든 이 모빌리티한 크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전환을 유도하고 있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가는 한 5년, 10년 후에는 소멸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 스스로도 자기들 그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은 정부나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빠른 전환, 발빠른 행보에 대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간접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도 실천하고 따라가야 한다. 패러다임이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은 죽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도 질문에 좀 변화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서 그렇죠, 시장님. 그래서 저희가 좀 재밌는 키워드로 한번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네. 울산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네, 자, 시장님이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면 질문이 뒤에 하나씩 질문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산. 산부터 고르셨어요. 자, 산은요, 어떤 바로 꿀잼 꿀잼 도시. 도시입니다. 평소에 꿀잼 도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노력을 또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그 울산이 사실은 그 노잼 도시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재밌더라고요. 예. 살면서. 아니 괜히 알아본 사람이 울산을 자꾸 그렇게 폄하하는데 모르니까. 예. 이 산업도시, 공업도시, 공해도시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와보면 네. 소소한 재미가 많아요. 예. 와보다는 사람들이 무엇이 말하고 있어. 아주 화가 나시네요, 진짜 이런 부분은. 그렇죠. 재미있죠. 우리 울산에 오면은 맞습니다. 저 울산 MBC도 있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울산에는 고래도 있죠. 그러니까요. 울산 사람도 있죠. 울산 MBC도 있죠. 그럼요. 와보라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알려지는 그 울산의 이미지는 이 참 재미없는 도시, 일만 꾸역꾸역 하는 도시 이렇게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잼 도시로 돼 있는데 우리보다 더 재미있는 도시는 대전이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울산이라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펴더라도 하나는 우리 울산이라는 게 산업 수도잖아요. 산업은 뭐 어떻게 떼낼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여건들
참 많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이냐. 그리고 인위적으로도 인프라를 좀 구축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좀 머물고 소소한 재미도 느끼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결국 울산 가니까 놀거리도 있더라. 일만 꾸역꾸역 하는 거 위나벨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즐길거리도 있더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꿀잼 도시를 바꾸는 지금 그런 말을 띄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 일원으로 저희도 생각하는 거에 물론 이제 우리가 풍광을 갖고 있는 영남 말버스라든지 또 해변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안관광특구라든지 산악관광특구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만들어 가겠지만은 시내 적수의 중심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부분에는 우리 학성공원 가시면은 과거에는 학성공원이 물길이었습니다. 섬이었어, 섬. 학성공원이요. 예, 학성공원이 요 가금바죠. 가금바 말이 맞나? 이 근처인데. 근처. 근처인데 이걸 옛날로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길을 돌려서 거기에 여러 가지 수면화를 할 것이고 또 그 물길 돌리면은 수상 택시가 와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바꾸고 아니고 한 바퀴 돌고 그 길로 태양강변을 수상 택시가 왔다 교통수단도 되고 관광객도 되고 그래서 뭔가 좀 패러다임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울산에 이 특별한 이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페라 하우스를 하지만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워낙 유명하니까 어쨌든 그런 형태로 일본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지 인위적으로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야말로 한 3,000석 이상 되는 멋진 공연장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이다. 그럼 만들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제가 제1루를 만들 겁니다. 1루를 만들면은 전 세계 사람들 오는 2루를 만들면은 국내 사람들 오잖아요. 3루는 그 지역 사람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양하면은 제1루를 만들어서 울산 하면은 이 포스트 미즈가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를 한번 전환해보자. 그렇듯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은 자연대로 갖고 나갈 것이고 인위적인 우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면은 노잼에서 꿀잼으로 바꿔 나가지 않겠느냐. 우리 태광 국가정원도 최대한 좀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그런 인위적 우리가 인위적이 아닌 자연을 갖고 있는 부분은 다듬어 나가야죠. 다듬어 나갈 거고 아시다시피 올 한 8월 말 정도 되면 제가 폴란드로 갈 겁니다. 가서 국제 정원 박람회를 유치해 올 것인데 그래 되면은 우리가 좀 따들 곳이 좀 많습니다. 그 산업 폐기물하고 온실인 그 삼산 매립장이라든지 대학가 국가정원하고 연결해 할 겁니다. 해서 세계적인 롤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산업에 대한 폐단이 이렇게 정원으로 바뀌었다.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그런 걸 따듬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이제 국비가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점 재원을 좀 많이 받아오겠다. 며칠 전에도 제가 재경부 찾아갔다 왔는데 부총리 만나서 이 부분을 간곡하게 설명을 하고 또 어점 재원에 대한 요청을 강하게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셨다. 아니죠. 돈 없는 공손하게. 돈 그럴 때 없는 더 이렇게 입장에서 좀, 뭐 살려 달라고. 우리가 이거 울산이 절실하다. 남들이 울산이 뭐 부자 도시 하지만은 언제나 춥고 배고프고 아직 배가 부르지 않는 도시가 울산이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울산에 좀 지원을 해달라. 그게 대한민국 이미지도 바꿀 것이다. 그래서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국가 그 정원도 우리가 유치가 될 것이고 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재원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꿀잼 도시가 되도록 저희는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재원 가지고 멋지 꾸며가 예. 시민들이 소소한 재미를 누릴 수 있도록 잘 갖고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다가도 이제 웃음이 나오는 그런 도시 기대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산은 고르셨으니까 울 사람 중에 또 다른 키워드 하나 선택 부탁드립니다. 울. 울 한번 가볼까요? 울은요? 울은 지방 소멸입니다. 꿀잼에서 지방 소멸로 가려니까 갑자기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또 인구 감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울산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전 지역들이 그렇지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 소멸이 과거에 우리가 우리나라 인구 분표를 본다면은 서울은 500만, 800만 되고 지방이
몇 천만 명이 됐습니다. 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영남권에고 약 한 1,800명, 서울에는 한 802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가 수도권에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 호랑이가 가족을 내고 이런 이야기 있듯이 수도권은 너무 이는 많이 갑니다. 지금은 너무 편중됐다. 그래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니까 기초가 지금 탄탄하지 못하고 머리만 지금 너무 비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을 사실 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다 잘 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려면은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정책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권한도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내라만 줘도 지방은 스스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각종 문화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권한들이 중앙에서 갖고 있으니까 아직 우리는 문제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라는 이 각자의 독립이 있잖아요. 그래가 각 그 연방 간의 문제가 되는 게 있으니까 이거 중심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있다 해서 중앙 집권을 중앙 정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우리나라는 거꾸로 중앙이 집권 모든 권한을 중앙이 갖고 있다가 너무 비대하니까 지방을 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권력 구조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도 다시 한번 연방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방의 권력을 이양해 준다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심지어 뭐 지배라든지 국토 이용권까지도 딱 움켜쥐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서울 수도권에는 지금 비대한 걸 막아야 되는데 수도권 제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방은 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빠져나간 문제인데 도시 확장을 평창을 막기 위해서 이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들. 그러한 법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완화해 준다면은 뭐 지방도 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권한이 만약에 이제 지방으로 주어진다면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국토 이용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요. 예, 그린벨트 안뿐만 아니고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뭘 하나 뭐 건축은 하나의 행위를 해도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뭐 받아야 되고 환경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건축 심의를 규제를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평수에 따라 그다음에 금액이 늘어나면은 중투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앙투자위원회로도 심의를 받아요. 하나하나가 뭐 지방이 갖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럼 뭘 하려면은 예를 들면 뭐 병원을 하나 짓겠다 하더라도 예타가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어요. BC가 안 나오니까 이 지방에 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한 걸 왜 중앙에서 움켜쥐느냐. 지방을 달라 권한을. 그러면 지방 정부도 여러 가지 역량을 갖췄으니까 경쟁력이 있다. 여기도 경제 기능이 있고 시민단체, 언론사 다 있으니까 언동항 길로 가면은 여기도 충분히 통제 기능이 있는데 행정이 일방통행할 수 없는 부분은 구조다. 30년 넘었으니까 충분히 영향을 갖추니까 넘겨달라 해도 안 넘겨주니까 지방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 그 여러 가지 뭐 그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화에 대한 대응으로 뭐 어떤 연맹체,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걸 뭐 메가폴리스라든지 이런 걸 하자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수도권은 김포서 어디로 가든 간에 1시간 내에 다 교통이 다 접근할 수 있는데 서울로. 예를 들면 우리가 불경 메가시티를 했다. 진주에서 울산까지 1시간만 옵니까? 거제에서 올 수 있습니까? 교통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서울하고 한 맞짱 떠보자. 맞짱이 안 떠집니다. 거기는 이미 교육이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서울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우리는 해봐야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어떤 결민체 아니면 뭐 행정 통합 또 인구적으로 대응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원적으로는 권한이 이양되고 난 이후에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게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된다. 네. 예, 추진할 수 있는. 뭐 권한 없이 그냥 선언적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요즘 화두가 뭐
일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이 뭉쳐야 되고 뭐 행정 통합을 하지만은 현실을 딱 가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뭐 순회로 마산, 진해, 창원 같은 경우에도 세 개 도시 합했는데 예산 쉽게 말하면 예산 세 군데에서 받아오다가 예산 한 군데만 못 받아요. 지금 뭐 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정권의 예산가 하나 있다. 마산의 정권의 예산, 창원에, 진해에 있던 게 이제 한 시가 되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여러 시설들이 다 줄어버립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는 거네요. 훨씬 시민들에게. 예산도 훨씬 네. 적어지고 권한은 옛날하고 똑같고 그래서 이게 통합이 전부 능사는 아니다. 네. 지금 화두가 자꾸 그런만 내던져지는데 결국 그거는 전체적인 능사는 아니다.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울산, 경주, 포항 해오름 동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오름 도맹은 우리가 신라권이잖아요. 네. 역사성을 보더라도 서라볼권, 신라권, 뭐 물론 이제 그 훨씬 불경보다는 역사성은 더 있고 옛날 신라의 관문이 울산이었습니다. 항만의 항구의 관문이었는데 이거 역시 행정적 통합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 이 경북이 통합이 되더라도 지금도 이제 이미 도를 넘어서 자치 이 도를 넘어서 이제 동맹을 맺고 있는 거니까 통합이 되더라도 저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포항은 소재, 경주는 부품, 울산은 왕성품 이는 산업의 하나의 벨트와 네. 또 관광이 갖고 있는 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경주 같은 경우는 문화라는 거, 또 아주 이제 그 고문화에 대한 부분 이런 정통성이 있으니까 그런 문화 관광 쪽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또 세 군데는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또 용도 있어요. 거기 구룡표, 네. 뭐 황농사 다 용용하고 네. 그 울산도 마찬가지고 비룡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까 해오름 역시 경제 동맹을 해야지 행정 통합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서로가 산업에 관계되는 동맹을 맺어서 경제적 이익을 서로 추구하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요. 네. 다음 키워드도 또 한번 또 뭐 선택을 남아있죠, 해주시죠. 이제? 저희가 그 울 그리고 람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죠. 을하고 사냥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잊었습니다. 예. 뭐 그게 중요한가요? 제가 이거- 시장님만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선택해 주시죠, 시장님. 골라주시죠. 아, 예. 이렇게 하는 건 몰랐어. 고르실까요? 람자 한번 해봅시다. 람. 람은요. 어머, 시장님 이름이 나왔습니다. 예? 시장님 이름이 나왔어요. 희한한 거 하네. 자 이제 예. 스스로 김두경 이제- 예, 울산시장님에 대해서 예.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을 그만 파고 시장님에 대해서 좀 파보도록 하려고요. 예. 스스로 좀 어떤 분이라고 자부하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 이거 뭐 참- 개인적인 얘기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뭐 저 제일 어려운 이야기 자꾸 합니다. 이 경상도 사람한테 네. 네 자랑 하락하면은 예. 그 우리가 경상도 말은 아이고 넘새 실어보라. 그러면서 이제 보통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저는 뭐 장점이 없는 사람이 또 장점입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보수의 가치에 대한 부분 확실히 제가 갖고 가는 거고 보수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자유시장 또 자유민주주의 네. 이 두 그 정체성은 확실히 갖고 가고 있고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연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람을 한번 알아면은 취하고 나면은 버리지 않는다. 그분이 나를 배신하진 않아 내가 먼저 버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하던데 제가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고 저하고는 그러나 한번 만나고 난 뒤에는 내가 먼저 버리는 건 없다. 왜 쉽게 안 만나주십니까, 시장님?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냥 그거는 그냥 만나는 거죠. 염량세태는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오지만은 권력이 다하면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게 보통 친구로 살려면 뭐 산후, 지우 이런 사람 화우 같은 거 사귀지 말아야 했잖아요. 꽃처럼 화를 할 때 권력이 있을 때 만난 사람은 꽃이 지고 나면 떠난다는 뜻이고 산이나 땅처럼 늘 이렇게 변함이 없는 사람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고 뭐 그러다 보니 그분들 잘 떠나지는 않죠. 그래 어쨌든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그 가치관,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일하시는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아주 조심조심 가고 있죠. 아, 정말요? 되게 화끈하게 밀어붙이실 것 아주 같은데요. 소박하게 잘하고 있죠. 아니, 소심한 부분도 있으십니까? 저는 그 한번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네. 여러 가지 결정할 적에는 고심을 참 많이 합니다.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도 여쭤보고 여론도 보고 또 경험이라는 경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꼭 뭐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고 경험상 이거 해보니까 어떤 폐단점이 있더라. 또 다른 지방,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 돌출되더라. 네.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 그래서 한번 결정이 나고 나면은 제가 그냥 끝까지 뭐 가다 보면 뭐 발목도 잡을고 허리춤도 잡을 것인데 제가 다 뿌리치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성격을 본다면 제가 하루 역수죠.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죽은 고기는 물을 떠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도 저는 그 떠내려가 본 역사는 없습니다. 늘 서서 있고 그 누워 있으면은 넘어질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서가 있으면 넘어질 염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서서 있었고 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루 역사를 제가 늘 해왔습니다. 아니, 자랑할 게 없다고 하셨는데 너무 멋있게 하셨어요. 마무리를 다 그랬죠. 하셔가지고. 다 하셨어요. 예. 그럼 마지막 키워드 또 질문 하나 그런 일이 할까요? 있었나? 남은 거 있으면 더 하시죠. 그렇게 있었나?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하나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사. 네. 네, 자, 청년도시. 이 정책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이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정말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하잖아요. 네. 예, 그게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어떤 지원이 이게 제일 좀 중요할 것도 필요할까요? 같아요. 예. 울산의 청년 유출이 심각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네. 제가 한 88개월 동안 치매가 88개월 만에 인구가 한 명 이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렇듯 이 전체적인 인구가 자꾸 이제 유출이 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청년 유출이더라고요. 그 청년 유출을 내가 또 몇몇 한번 살펴보니까 신학기 되면은 입학 시즌 되면은 우리 청년들이 한 7천 명 정도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중에 주로 이제 교육 때문에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4,500명 빠져나갑니다. 네. 대학을 다른 데 간다는 뜻이라. 근데 그 대학이 꼭 서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인근 여러 전국으로 다 대학들로 가니까. 흩어져서 심각한 것이 교육 문제더라. 그래서 그렇다고 요즘 대학을 새로 유치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울산에 있는 대학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고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타지에서 울산의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느냐. 글로컬 대학을 제가 만들어서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거고 인재를 막으려는 거고 인재들이 울산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기틀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청년이 울산 자꾸 소멸되고 하는 부분은 또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청년 중에 여성이 더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 교육, 대학 때문에 빠져나간 거 말고는 여성 일자리가 없어서 여성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여성 일자리를 마련할 것이고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냐. 울산은 장기 산업이 좀 주니까 여성이 관계되는 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 체육, 뭐 의료 이런 부분은 주로 여성이 한 80% 차지하는 직업군이니까 그런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좀 땡겨와가 청년 유출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울산에서 일자리를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울산들이 또 여기 있는 청년들도 안 나가지만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와가 보면은 제일 큰 애로사항이 임금도 고용안전 이 두 가지도 있겠지만 그거는 기업에서 해야 될 목이고 우리가 시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주거가 제일 큰 비중을 합니다. 어디에 사는 그래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희망 청년 주택을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 이걸 우리 시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네. 이미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갈 건데 청년들이 또 우리가 보통 청년 희망 주택 것이면 저 변두리 해야 되는데 그게 지어놓으면 안 갑니다 청년들이. 출퇴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보다도 주변에 그 뭐 형성되는 게 있어요. 시내에 딱 있어야 뻑딱뻑딱 우리는 나이 좀 드는 사람은 외지에 나가가 좀 주거 환경이 좀 네. 쾌적한 데 가려는데 텃밭도 갈고 이제. 근데 청년이 이제 끝나고 즐길 거리가 없으면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뭐 이런 거 뭐 예. 이런 하려니까 그래서 시내에 희망주택을 저희들 지금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네. 계획하고 보급하는 게 보통 한 2년 반, 3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우리 아파트에도
우리가 맞는 포맷을 제시해가 한다면 1년 만에 우리가 받아서 청년들이 주거비를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정착 의지가 좀 있지 않겠느냐. 네. 최대한 일자리 찾아 울산 온 사람들도 그 청년들을 머물 수 있도록 여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지의식을 도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지원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네. 또 창업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큐베이터부터 이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 지원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기대해 보도록 이게 다 이제 하겠습니다. 이루어진다면은 네. 이제 졸업을 앞둔 이제 예비 졸업자들이 이제 졸업 앞두고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 우리 울산으로 가자 이제 그런 얘기가. 그리고 울산에 머물자 이런 얘기도 더 많이 나올 제가 거고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교육 때문에 외지를 나갔다 울산 돌아오는 게 한 1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구하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그래서 울산 출신들을 우선순위로 저희들 채용해달라고 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또 기업에서 인재를 등용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인책을 위해서는 그 위에도 저희들 기업이라든지 이런 협업 여러 가지 협업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자, 민선 8기 울산시장 2주년 맞이해서 울산 MBC 특집 대담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네.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 오늘도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아까 여기 있던 울산 사람은 이제 다 이제 예, 여기 앞에 계십니다. 소화가 됐고요. 자, 또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어떤 분이 좀 시장님과 질문을 좀 나눠보고 싶다,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연스럽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자연스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자, 어떤 분 얘기 좀 되겠습니다. 해보시겠어요? 예. 네, 우리 앞에 남자분. 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울산의 대표 랜드마크가 무엇인지와 꿀잼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계획 중인 새로운 랜드마크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꿀잼 도시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랜드마크는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예. 울산의 랜드마크는 뭐라 해도 공급 노탈입니다. 사실은 외지에서 울산 오면 제일 먼저 닿을 수 있는 것이 공급 노탈인데 거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비문을 썼지 않습니까? 1962년도에 공급지구를 지정하고 이곳에 4천년 민족의 가난에 벗어나기 위해서 이곳 울산의 공급지구로 지정하나니 울산의 검은 연기가 펄펄 날릴 때 우리 민족은 춥고 배고픔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게 울산의 사실은 랜드마크입니다. 그런데 다 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작금에 있어서 랜드마크라는 그 개념이 많이 퇴색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트램이 들어오면서 교통의 수단이 달라졌으니까 지 공급 노타리가 상당히 지금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법입니다. 역사성을 위해서는 보존을 할 것이냐, 네. 트램이나 교통 형성을 본다면 이전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섰는데 시민들 여론을 많이 이제 수렴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 우리나라의 전체를 보면 노탈이 이미 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뭐 공동 노탈이, 서면 노탈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교통 흐름이라든지 교통의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트램이 뭐 불가피하게 그냥 좀 아마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아마 대공이나 어떤 시민들이 합의한 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아마 랜드마크는 새로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랜드마크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상정이 공무 노탈이었다면은 랜드마크는 새로운 형성을 할 겁니다. 그게 오페라 하우스가 되든 아까 학성 공원 물길 복원 사업을 하든 두 가지가 울산에 하니까 정말 멋진 국제적인 공연장이 있더라. 그거 참 문화도시답더라. 이 산업도시인 줄 알았는데 그런 문화가 넘치는 도시, 그런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울산이더라. 그다음에 랜드마크 가보니까 공원을 옛날로 복원을 시켜서 물길로 돌려놨더라. 회자를 만들어서 수상태스가 왔고 뭔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만든다. 요 두 가지가 랜드마크가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를 열심히 달리겠다는 말씀드리고 꿀잼 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머물고 즐기고 또 체류할 수 있는 울산은 뭐 그냥 버스 한 번씩 관광 왔다가 버스 공예만 울산에 남기고 소변만 한 번 보고 속 가본다. 울산은 마구질이 손해입니다. 뭐가 좀 머물러 밥이라도 한 끼 잘 치고 가야 돼.
반나절은 이따 가야죠. 밥이라도 한 끼 자식이야 울산에 쪼개 얻을 게 있지. 예. 그래서 걸을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약간의 체류형 관광도 저희들 만들고 인위적이라도 좀 만들어두고 정적인 관광에서 동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네. 않겠느냐. 그래서 관광의 패턴이라든지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좀 변화를 둬야 되겠다. 그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노잼에서 꿀잼으로 변화의 시초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데 어떤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어떤 그 조형물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좋은 공연도 유치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제1류 공연을 갖춘다 해도 네. 그 안에 담을 거 없으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럼요. 건물 예.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관열 같은 사람이 가서 거기 노래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한 명도 안 갈 겁니다. 그래서 네. 공연은 울산이 사실은 우리가 지방에는 접할 수 없는 유명한 공연, 유명한 연예인들 참 많습니다. 예. 그 금요일 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네. 공연에 80억, 70억, 어떤 130억도 있더라고요. 울산이 그런 거 한번 해볼 겁니다. 해야 전 세계 사람이 공연 보러 오고 울산 사람임을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울산도 그런 거 한번 해야죠. 뭐 그 정도 우리 시 재정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교부세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 보통 그러니까 교부세라는 게 어떤 거죠? 그게 꼬리표 없는 돈입니다. 꼬리표. 꼬리표라는 게 모든 국가의 의존제어는 예를 들자면은 울산 MBC 옆에 밑에 도로를 만든다. 네. 개설한다면 국비 얼마, 우리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꼬리표 다 목을 예, 예. 장간, 항, 세세한 이런 목들이 그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 목을 정하는데 보통 교부세는 네. 시장님 알았어. 알아서 좋은 일에 쓰십시오. 예. 지금 제일 표정 밝아 보이십니다. 시장님. 아이 적법성, 합법성, 뭐 타당성이 있으면은 그 단체장이 알아서 얼마든지 또 쓸 할 수 수 있는 있다. 돈. 그러니까 꼬리표가 없는 돈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교부세라는 게 아주 중요한 그 세원인데 세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보통 교부세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예, 그런 거 우리가 뭐 그만한 재원적 능력이 있으니까 공연의 질도 한번 최일류로 한번 해보자. 우리 맨날 와가 뭐 시시한 뭐 가수들 와가 조그마한 거 데리고 모시고 와가 자꾸 이런 거 볼 게 아니고 우리도 뭐 대차게 한번 맞나? 세계적인 공연을 좀 하고 싶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그 오시는 분들이 공연 보면서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고 아, 또 이거- 밥도 먹고 더 많이 관광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며칠 전부터 안 자면 표 못 구해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네. 그런 멋진 집을 만들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멋진 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 할 것이고 건축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뭐 그 정도 기술이라든지 얼마든지 다 있지만은 건축 자체도 세계에서 10대 안에 드는 유명한 건축가를 모셔서 건축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저 건축은 어느 작가가 어느 건축사가 만들었다. 이 자체가 이미 관광의 요소고 그 자체가 이미 랜드마크가 되는 거고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품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건축도 10대 건축가한테 맡겨볼 생각입니다. 자, 뭐 1년으로 치면은 이제 6월이 지나고 지금처럼 네. 이제 7월에 접어드는 거잖아요. 임기로 치면 임기가요. 그러네요. 네. 예. 자, 뭐 이제 남은 임기 최고 주력할 과제가 뭐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3가지만 꼽는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2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산업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울산에 하면은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을 고도화시킬 것이고 첨단화시킬 것이고 산업의 대전환 또 에너지 전환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체육 이런 부분을 하나의 서비스를 포함한 이런 이 2 정책 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2개 축이 그 나머지 이제 자연주로 등식이 오는 것이 우리 소소한 재미, 체감 행복, 시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 행복. 여기 2가지 성사돼야 한 가지가 더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2가지고 그 결심물이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다. 그런 3가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기업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줘야 됩니다. 산업의 기틀을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 당근도 많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뭐 물건 좀 팔려면은 거기 맞춰서 지원 정책도 있어야 되고, 그게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문화관광체육 서비스 이거는 우리 산업의 구조 틀을 깨기 위해서라도 우리 그쪽 방향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하는 질문은 꿀잼 도시라든지 이런 거 다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걸 하는 너무 놓치고 있어요. 우리 울산시 같은 지방 4대 특구를, 지방 소멸을 막기 4대 특구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이제 도시 융합이라든지 도시계획 발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 특구, 이 4대 특구를 울산이 다 지금 움켜쥐는 부분인데 아마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 기회를 우리가 극대화해야 된다. 또 그로부터 중앙정부의 그런 정책에 의한 우리가 울산시에서 받아냈으니까 최대한 의존 지원들을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축에 새로운 축들이 바로 문화, 관광, 체육, 이걸 극대화하지 않으면은 이 산업은 꿀떡없는 산업이고 또 오히려 더 고부가 가치가 있는 산업들인 만큼 이걸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시민들 생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체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새로운 정책의 축으로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나요? 그건 산업의 축에서 일자리이고 네. 또 이런 문화, 관광 이 축 자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마트 같은 거 하나 가보라도 최소한 뭐 한 90명 이상 되더라고요. 대형 가보니까. 그러면은 기업이 의전한 장치 사업 이제 공장을 한 3천억 해봐야 인구는 한 60명밖에 못 씁니다. 훨씬 더 일자리는 많아질 것이다. 다양하고요. 예. 그래서 그 다양한 이 산업군을 만드는데 특히 여성군들 만드는 그런 우리가 문화 쪽, 관광 쪽 이거는 직업군 자체가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산업의 정책을 우리가 시의 정책을 펼쳐 나가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게 이꼬로 체감 행복, 시민 행복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요즘 또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힘이 되는 말씀 좀 마지막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제가 지금 2년 동안 이제 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한점 맡아서 시장을 맡아서 한번 해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시민들 큰 응원 박수 없으면은 나아갈 수 없는 부분도 참 많더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무 인기 영합적으로만 정책을 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시장하면서 빚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빚내가 뭐 돈 빌려와 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진짜 인연 살림과 알뜰살뜰 어떻게 할 것이냐, 돌발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는 고민해야 되는데 뻑하면 빚내와가 흥정망정 퍼제기가 그거는 문제가 있다. 빚이라는 것은 내가 갚을 수 있을 때 빚이지 몸 갖고 후손한테 넘겨주는 거는 그거는 어째 젊은 말로 하면 삥 뜯는다 하더라고요. 표현을 그렇게 하시던데 젊은 친구들한테 후손들한테 넘겨서는 안 된다. 반듯하게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빚 없이 시정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가겠다. 울산 시민을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수 주시는 건 연습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그만큼 우리 시장님의 말씀에 모두 또 공감을 하시고 또 예. 응원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기대하겠다는 믿음의 네. 박수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남은 2년도 더 애써 주셔가지고 정말 자다가도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는 그런 도시 울산을 위해서 많이 또 애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특집대담 울산시장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 또 그리고 네. 울산 앞으로 나갈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과거에는 사실 뭐 성장, 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네. 이제는 우리 주변의 행복을 위해서 주변을 함께 좀 돌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맞습니다. 그런 시대가 또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 기대하는 데는 우리가 또 열심히 지켜보면서 함께 나가는 것도 굉장히 울산의 중요한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울산의 메시 특집 대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